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칩스앤미디어 역배열 돌파 초입 나오는 눌림 자리에서부터 반복 추천 드렸었고, 눌림 기준 최대 30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몇 달 전에 이미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무릎자리, 무릎자리 같은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250% 올라갔다. 오늘까지 300% 올라간 거고,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입니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신규분들은 이전의 타점 복습에 주력하시고 지금은 그냥 보내주는 게 낫겠고요. 이전 타점 무릎자리 주황색깔 자리들 잘 숙지하고 다른 종목이 대입을 하던가 칩스앤미디어의 미래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가MD 월봉, 앞에 설명한 그대로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세 번째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월봉 돌파 기준 25%, 눌림 기준 최대 40% 수익 나왔고요. VIP 정회원 팬클럽, 팬클럽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 팬클럽까지 모두 다 공통 추천으로 5일 만에 수익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일봉, 최근에 1년선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죠. 3번, 4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5번째 안착을 하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바로 가면 노랑으로 이렇게,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초록으로 빠져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초록으로 빠졌다 가는 게 우리의 기본 흐름 대응이니까. 노란색은 보너스, 초록색이 기본 흐름이다. 이틀 만에 9% 급등 나왔다가 뒤에 밀립니다. 윗골이 달렸지만 요 초록 색깔 흐름으로 그냥 계속 기본 대응하면 된다. 반복 추천 드렸고 5일 만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대거 수익이 나왔고요. 1차 목표를 여기 2년선이죠. 481선 3,000원, 3,100원 정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가 대응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하던가 절반 매도 혹은 일부 매도하고, 이유는 추이를 보면서 추세를 타던가 하락하면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혹은 스윙 포지션의 기본 매도 자리가 1차 10%, 2차 20%가 됩니다. 거기서 각각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최대 40% 내에서 충분히 큰 수익이 나왔고,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단기에 30%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좀 막 3%, 5% 먹고 날아가는 거 좀 구경만 하지 마시고 좀 복습을 잘 해가지고 최대한 크게 먹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메가MD 눌림에 잘 잡았는데 눈꽃만큼 먹고 파니까 날아갔다. 분할 매도 하라니까 안 한 거죠. 분할 매도 하면 뒤에 거 먹을 수 있잖아. 왜 한 번에 다 매도해가지고 눈꽃만큼만 먹습니까?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고. 제발 좀 분할을 하면 분할 일이 없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에서 기본값이 뭐야? 흔들기, 조정,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다 마인드 전환을 하라고. 그러면 답은 내가 매수만 하면 하락하니까 답은 분할 매수지. 내가 매도만 하면 상승하니까 답은 뭐야? 분할 매도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분할 일이 적어진다고요.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인생은 원래 끝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덜 괴롭지. 행복을 인생의 기본값으로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응? 고통이 기본인데 그 안에서 이제 소소한 행복들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주식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라고요. 이걸 기본값으로 생각 안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무조건 하시라고. 그리고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무한 물타기 안 돼요. 한도 100만원 정하시고 뭐 본인의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지.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100만원 할 수도 있고 10만원 할 수도 있고, 이건 본인 투자금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거고, 무한물타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2분할 3분할 정해서 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고, 주식을 공부 안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안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주 메가MD 카톡 리딩이고, 차트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재료도 같이 알려드렸죠. 교육 플러스 일자리 정책주, 쉬는 청년 41만 명, 정부 1조 원 투입해서 교육 심리 상담을 한다. 그리고 총선 정책이 교육으로 지방 살리기다. 교육과 일자리. 한동훈이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올라가 준 거고, 16일에 윗골이 빠져도 4848 반복매매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박스 매매. 11월 14일부터 추천드렸었고요. 메가MD 외 교육주, YBMnet, 애니능률 이렇게 3개 추천드렸고, 제일 강조를 드렸던 건 메가MD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드렸던 경보제약은 눌림매수 8,000원 초중반 드렸고, 오늘 체결되는 구간에서 14% 반등이 나왔습니다. 돌파 기준 11%, 눌림 기준 14% 수익 나왔고, 텔콘은 고가 8% 주고 수익 마감이고요. 텔콘 얘는 동전 주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시에 상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텔콘은. 텔콘, 그리고 한일진공, 비보존제약, 이런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상패 위험이 크니까 결코 길게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메가MD 일봉, 요날 종가에 추천드렸고, 여기 윗꼬리를 다 매물소화로 본 거죠.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소화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 바로 가면 이렇게, 쉬었다 가면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까지 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여기 빠진 뭐다?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다. 야, 이틀 차에 9% 급등 나왔고요. 또 윗꼬리죠. 앞에와 똑같아요. 이거 차익 실현 아니고 매물 소화다. 계속 초록색깔 화살표 대응하면 된다.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5% 급등이 나와주면서 시원하게 수익을 줬고요. 크게 흔들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흐름으로 그냥, 요게 기본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바로 가는 게 보너스고, 이렇게 쉬어가는 거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죠.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깊게 빠진 것도 아니고, 찔끔 빠졌다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크게 먹을 수가 있었던 차트입니다. 1차 목표가는 여기 481선 드렸고, 자, 돌파 기준으로는 17% 정도, 눌림 기준으로는 28% 정도 수익이 나왔네요. 이렇게 1차 목표 드린 구간 도달했고, 여기서 이제 절반을 매도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했으면 되는 거죠. 1차 목표가 치고는 꽤 크게 나간 거예요. 보통은 1차 목표가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의 2차 목표가 부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도 되는 거고, 전량 매도 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물량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다음, 여기가 제가 2차 목표로 드린 구간이기 때문에 뭐 1차랑 2차랑 크게 차이는 없던 구간이죠. 주요하게는 여기서 매도가 됐고, 뒤에는 이제 또 어쨌든 작은 약한 목표가긴 하지만 도달을 한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또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남아있는 물량은 뭐 내려올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정리가 됐을 수도 있고, 일부 조금 물량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다면 이제 또 계속 하분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준다면 계속 물량 홀딩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계속 빠진다, 계속 빠지면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찹찹찹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량을 충분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물량만 이제 잘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요 박스 돌파하고 올라온 상태로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기대를 계속 해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이긴 하나, 이전처럼 좀 큰 조정, 이때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 구간이 있었죠.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면 기존의 박스 중앙까지 내려오고 하단까지도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은 생각은 하셔야 돼요. 부디 더 안 내려오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더 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역배열 돌파 초입 요자리 요자리 그리고 요자리가 유사한 자리였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끄는 구간이 있었죠. 여기도 작게 보면 끄는 구간이 있었고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들 무릎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완벽한 무릎 자리였습니다. 추천한 자리가 일봉상으로는 좀 비싸 보일 수가 있었겠지만 자 추천한 자리가 바닥 대비 40% 오른 자리에요. 여기서 추천하니까 신화 쟤는 맨날 비싼 자리 추천하네. 여기서 추천 안하고 근데 가속이 붙어요. 제가 추천하는 자리에서는. 그리고 월봉상 제가 요런 자리에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자리에서는 추천 안한다고. 무조건 무릎이야. 그냥 무릎만 조지는 거야 주구장창. 다음 YBMnet 얘도 제가 여기서 추천을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요 구간 대선 정책주로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역시 무릎자리죠. 무릎자리에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메가MD랑 섹터가 같으니까 당연히 무릎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추천드렸고 추천드린 날이 이때네요. 얘는 크게 흔들지 않고 바로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23% 수익이 나왔고요. 메가MD 보면서 똑같이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애니능률 애니능률이 원래 기존 최근의 대장주였죠. 얘가 가장 크게 움직이다가 메가MD로 대장이 좀 바뀌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메가MD를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전에는 애니능률을 주력으로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건 추천하고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요 박스 하단에서부터 요 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죠. 이렇게 이게 최근에 일봉 차트고 여기도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 목표가 7,000원 도달했다가 빠졌고요. 여기 목표가 7,000원 도달하고 빠졌던 구간 딱 고점에서 매도 치고 또 올라올 때 조금 늦게 추천하긴 했지만 수익 나왔고 이번에는 주력을 메가MD로 줬기 때문에 메가MD 수익이 크게 나왔습니다. 애니능률은 돌파 기준으로 12% 눌림 기준으로 20% 수익이 나왔네요. 10% 20% 정도 수익 나왔고 오늘 후발주로 강세가 나왔던 비상교육도 볼게요. 비상교육은 정식 추천은 하지 못했고 섹터 내에서 같이 움직인 애죠. 개별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장중상한가 갔다가 15% 마감을 했네요. 얘도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던 종목이었고 중간에 크게 한번 튀어준 적 있지만 꼬리 달고 빠졌고 이번에 또 살짝 안착을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121선 조금 넘게 121선 근사치 2번 갑자기 후발주로 빵 튀어줬고요. 오늘의 시가랑 121선이랑 일치하니까 121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종가상으로는 1년선 5,200원 정도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만약에 시가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1차로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에코프로 머티 어제 시가 회복할 때 66,000원 재추천 드렸죠. 상한가 나왔고 또 오늘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66,000 추천하고 갭으로 튀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고요. 이때도 갭하락이 아니라 갭 상승, 이때도 갭 상승, 갭으로 두 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때 분봉상 전고 돌파 나올 때
5만원 매수하고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 하셨던 분들은 최대 90% 3일 만에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온전히 모든 물량을 다 들고 있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분할 매도를 했다면 남아있는 물량 최대 90% 수익 구간입니다. 연속 갭 상승이기 때문에 남은 물량 홀딩이 매우 수월했다, 쉬웠다. 그리고 얘도 갭 하락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연속으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죠? 갭 하락,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12%, 13% 정도 됩니다. 여기도 13% 정도 돼요. 이탈할 때마다 13%씩 빠지는 구간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도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갭하락 늘 조심하시고, 최근에 갭하락이 있었던 종목들 많이 알려드렸고, 오늘은 또 제가 이전에 맥신 테마로 강세가 나왔던 코닉 오토메이션, 여기 갭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탈하고 크게 빠졌고, 또 노랑 이탈하니까 여기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고 제자리까지, 그 이하까지 빠져버리죠. 이렇게 테마 때문에 단발성으로 튀었다 빠지는 종목뿐만 아니라 원래 우상향할 그냥 정상적인 섹터의 종목이라도 이런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 갑자기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얘는 맥신 테마잖아, 그냥 단기 테마잖아. 요게 아니라 어떤 섹터든 단기에 급등이 나오면 단기 급락은 또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최근에 개파락 구간이 있었죠. 여기서 공매도 금지로 올라갔다가 이탈하니까 뭐 작은 갭이긴 하지만 요 구간까지 빠졌다가 요 안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LNF, 자, 2차 전지 종목들 공매도 금지 수혜로 올라갔다가 개파락, 에코프로 BM 노랑 이탈하니까 주황까지 빠지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개파락 구간이 있었고요. 요 패턴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눌림 매수하기에도 매우 용이하고 위에서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요 패턴 잘 숙지해가지고 위아래 대응 빠릿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에코프로는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드렸고요. 이때 61선 지지, 61선 이탈, 현재는 61선 저항대 구간이고 61선 기준으로 현재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히고 있으니까 요 구간 기준으로 요거부터 끊어야 돼요. 121선 80만원, 그리고 위에 61선 90만원 정도, 좀 더 내려가지고 80만원 후반일 것 같네요. 80만원 후반대 87만원 정도 하네요. 61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이탈을 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 딱 명확히 보이죠. 61선 잘 보고 대응하시고요. 수평지지 이탈할 때마다 또 대응해 주시고, 여기마저 이탈하면 계속 하방으로 내려꽂습니다. 다음 인트론 바이오, 20년도 말에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무료 추천드리고 110% 올라갔다가 뒤에는 또 무너집니다. 큰 역배열은 끊지 못했지만 작은 역배열 끊고 이렇게 W 반등 초입 자리에서 이번에 추천을 드렸고요. 일봉상으로는 더 명확하게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인 게 보이죠. 요 주황색깔 원 박스 하단에서도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이날 윗골이 달렸지만 차액 실현 아니라 매물 소화다 재추천 드리고 2일 만에 22% 급등, 눌림 기준으로 최대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존 이렇게 재료 알려드렸고요. 재료를 4개를 알려드렸고, 일단 유전자 가위 12월 8일 일정으로 먼저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보톡스 대체 신소재 뉴스가 뜨면서 다른 재료, 유전자 가위가 아닌 보톡스 재료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액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종가의 재추천, 그리고 튀었다가 빠질 때 갭하락 조심하라고 했고, 6,000원대까지 빠지면 또 매수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6,9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제가 6,000 구간 요 정도까지 다시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눌림 매수 자리다 라고 했고, 후반대에서 조금 걸치고 반등이 나왔죠. 조금 더 깊게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으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줬을 텐데, 어쨌든 남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무난하게 단기 수익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단기 22%, 그리고 추가적으로 40% 정도, 여기 눌림 매수자 기준으로는 최대 60%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1년선 안착을 했죠. 8,450원. 여기 1차 지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7,500원 정도 반년선, 그 다음에 8,000원, 여기가 이제 61선 정도 합니다. 61선을 제가 목표가 중에 하나로 드렸었죠. 다음 목표는 9,000원 드렸었고, 9,000원 근접하게 도달했다가 살짝 밀렸고, 지지 이렇게 3개, 그리고 최종 여기 4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장대 양봉 기준으로 장대 양봉의 시가 지켜줘야 요 밑에까지 안 내려오겠죠. 당연히 여기서 1층 만들었고요. 지금 2층 만들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려면 일단 1년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8,500원 정도. 그럼 다음 지지였던 만원 정도까지, 여기 지지 받다가 이탈을 했죠. 미래에는 저항으로 바뀐다. 그리고 11,000원 2년선 저항대, 그 다음에 12,000원 전고점, 1,000원 단위로 딱딱딱 대칭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단기 크게 올랐으니까 또 크게 무너지는 것도 경계를 당연히 하시고요. 일정이 12월 8일에 유전자 가위 일정이 있지만 이미 선반영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빠르게 미리 선반영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가 꺾이게 되는 시점부터는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탈한다면 찹찹찹 대응해 주시고, 더 올라가면 추세 홀딩 하시고, 이렇게 재료, 폐렴, 비만, 보톡스 대체 신소재, 유전자 가위 일정 알려줬었고요. 차트만으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 재료 다 알려드려요. 다음 툴젠, 얘도 유전자 가위 대장이었죠. 12월 8일까지 가져가 볼 수 있던 자리였고, 차트는 무릎자리였습니다. 무릎자리. 일봉은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에서 12월 8일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 고점 자리에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를 더 강조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인트론 바이오는 바닥권에서 박스였고, 툴젠은 좀 단기 고점에서 박스를 이루고 있었죠. 단기 100%가 오른 자리에서 박스였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자리라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에 좀 더 용이한 인트론 바이오를 강조 추천드렸던 거고, 툴젠도 손절 짧게 잡고 가져가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매매하셨던 분들은 바로 수익이 나와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전에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시 크게 무너지는 거 경계하면서 대응합니다. 일단 오늘의 시가 2년선, 그리고 상한가 시가 주요하게 3개 수평 지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단기 평 넣어가지고 5일선, 11선 이렇게 대응 잡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랑 481선이랑 뭐 근사치 가격이고, 시가랑 또 11선이랑 근사치 가격이니까 뭐 어느 쪽으로 대응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겠고요. 근사치 가격들이니까. 요만큼 단기에 180%가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서 초보자분들은 무리하게 지금 추격하지 않습니다. 하락시에 손절을 짧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쭉쭉 끌려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이전 타점 복습에 주력을 하시고, 다음 엠젠 솔루션.
얘는 갭 메우기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요때 중앙까지 쉽게 갈 수 있다. 초과도달하고 단기에 40% 상승이 나왔고 50%까지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힘을 잃어가는 자리고, 얘는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2040원, 그 다음에 밑꼬리, 그 다음 여기 종가, 갭 하락 구간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갭 하락 구간, 1차 대응은 5일선으로 잡자. 다음 오픈롤, 한동훈 이민 정책으로 엮여가지고 대장 상한가죠. 여기 전고 돌파할 때 단타와 스윙 다 가능하다 추천을 드렸고요. 스윙이니까 오늘까지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더욱더 눌림 매수 미체결 돌파 기준으로 주황색깔 원, 신규 상장 주고 이렇게 튀었다가 빠졌고 횡보 하락 좀 보여주다가 여기 전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61선 돌파하던 자리가 분봉상 돌파 매수 자리, 그리고 여기가 눌림 매수 자리. 현재 갭 상승이 나왔죠. 갭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을 주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쉬웠고요. 이때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게 훅 건너뛰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면 개꿀이죠. 하지만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앞서서 계속 과거 사례 알려드렸습니다. 주황색깔, 회색깔 윗꼬리 기준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저런거 쉽게 이탈시키고 주황까지 빠지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지고 또 주황까지 빠지고, 이런 패턴이 아주 흔해 빠졌다. 다음 부방, 얘도 한동훈 테마 엮여가지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이때는 박스 돌파로 추천드리고 30%,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 이후에 올라올 때 전고 돌파 구간에서 이번에 추천드리고 올라갔습니다. 전고 돌파 자리 연속으로 오늘 또 오픈롤처럼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수익이 극대화 됐고요. 얘는 갭이 작죠. 갭이 작기 때문에 뭐 갭 하락 구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4,1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 3,935원, 그리고 밑꼬리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보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밑으로 크게 빠르게 빠질 겁니다. 여기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다음 두산 로보틱스,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추세로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흔들지 않고 거의 흔들기 없이 올라갔죠. 이때 좀 털렸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 하는 거니까 일부는 계속 물량이 남아있을 자리고, 남아있는 물량 여태까지 끌고 가기가 매우 수월했다. 항상 분할 매도를 해야 이런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해줬고요. 자, 상장 시가가 59,000원입니다. 59,000원 안착을 해줬고 59,000원 계속 지켜주면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추세를 이어가줄 확률이 높겠죠. 오늘의 저가, 그리고 5일선 중간값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셔도 되겠고, 지지는 밑에 3개. 일단 바닥 대비 90%가 단기에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따른 뒤에 큰 하락도 주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다음 메디아나, 폐렴, 인공호흡기 관련주. 대장인 메가이 CS는 요 구간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메디아나는 박스를 다시 돌파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순환 강세가 나오나? 다른 재료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박스 돌파 추천을 드렸었고요. 상승 이유는 최대 주주 변경이었죠. 요 노란 색깔 구간이 폐렴으로 이등주의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고요. 요 주황 색깔은 폐렴이 아니라 최대 주주 변경 내부자 선침의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내부 정보를 알고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뭔가 숨겨진 호재가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악재가 있으면 주가는 이 박스 하단을 이탈을 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악재가 있으면 하락할 것이고 호재가 있으면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뉴스나 정보 공시에 이렇게 너무 과민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뉴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서는 1차 매수 정도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차트가 이뻐진다, 돌파가 나온다, 숨겨진 뭐가 있다? 호재가 있다. 이 숨겨진 호재로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공시 발표하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분봉상 심하게 흔들어 대긴 했지만 아무튼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아쉽게도 상한가 다음날 추가 상승은 실패하고 크게 밀려버립니다. 지금은 오늘의 저가 8,500원, 그리고 상한가 시가 8,000원이랑 5일선이랑 일치하는 근사치 가격이죠. 이렇게 500원 단위로 8,500원, 8,000원 가장 중요한 지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자리까지 빠르게 이렇게 빠져도, 여기까지 쭉 빠르게 빠져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니까 하락시에 반드시 대응해 주십니다. 차트가 이뻐진다, 돌파가 나온다, 숨겨진 호재가 있다의 정석 차트였습니다. 다음 11월 21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한동훈 관련주들, 이민정책, 하반기 신규 상장주, 교육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STO, 제약의료기기, 유전자 치료. 한동훈 정책주, 그 중에 교육주, 한동훈 장관이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컴퓨터 기반 시험 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했다는 소식. 이민정책 관련주와 교육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주들이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영향도 있고요. 비상교육, 메가MD가 대장주였다가 후발주로 비상교육이 상한가 찍고 윗골이 크게 마감을 했습니다. 유엔젤은 12월 13일 일정이 있으니까 뽀로로 극장판 미국 진출 요 일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이민정책 일자리, 오픈롤, 메가MD는 교육주기도 하고 일자리 관련주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교육과 일자리 둘 중 어느 거든 하나 엮이면 되니까 주력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오픈롤도 추천드리고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엑스페릭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정석 반짝 나왔고요. 다음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신규 상장주 에코아이, 오늘 오후에 탄소 배출 일정이 있었죠.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규칙을 다시 손본다, 이 뉴스로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대거 반등이 나왔고 에코아이도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아이 분봉 상승 출발했다가 쭉 빠지고 시가는 지키고 반등이 나옵니다. 시가 지키고 반등, 그리고 또 행보하다가 해당 뉴스 뜨고 쭉 크게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그린케미칼 요런 애들이랑 같이 반응을 보여줬고요. 에코아이가 가장 강력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4%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동인기현도 오늘 상장 첫날이었고요. 우듬지팜, 스마트팜 내용으로 3일 연속 강세, 퀄리타스 반도체,
전일 시의 상승, 공급 계약 체결로 정석 반짝 크게 나왔고요. 다음 제약 의료기기 3,000당 제약 전일 시의 상승, 정석 반짝, 고가 28%, 시가 이탈하면서 좀 밀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위고비, 당뇨 치료제, 라이선싱 아웃 논의 관련해서 반응이 연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유유제약, ESG 평가에서 A등급 획득을 했다. 인터로조, 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국내산 1위 브랜드 업체 부각. 최근에 소주, 와인 이런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가능으로 나라셀라, 제주맥주 이런 애들이 강세가 있었죠. 온라인으로 구매가 허용이 되면 반응이 크게 나와준다. 인터로조는 윗골이 크게 마감했고 고가는 16%였네요. 다음 진양제약, 당뇨병 신약, 삼상 식약처 승인. 다음 DR텍, AI 딥러닝 영상, 미국 FDA 허가 승인. 경보제약이 펜타닐, 마약 이슈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고요. 눌림매수 8,000원 중반대 들었고 그 가격에서 14%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도 전일 시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고요. 이스트소프트, 브리지텍이 전일 시에로 크게 반짝이 나왔고 한싹이 시간으로는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후발로 장중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유전자 치료제, 인트론바이오 툴젠, 엠젠 솔루션 3대장이죠. 세 종목 다 추천드렸고 수익이 크게 나온 상태고요. 인트론바이오는 이번에 유전자 치료제가 아니라 보톡스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재료로 상승이 나왔다. 얘네는 12월 8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까지 마냥 기다려 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날까지 마냥 들고 가면 안됩니다. 추이를 보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빠른 재료 소멸, 선반영에 따른 재료 소멸 주의를 하면서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STO, 미술품 조각 투자 등 STO 장내시장 거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눈앞에 있다. K옥션, 서울옥션, 투탑으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다는 기대감. 이에 시초에 인성정보가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고 비트컴퓨터, 토마토 시스템, 유비케어, 소프트센.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에코아이가 빠져있네요. 에코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그린케미칼 오후에 요 뉴스 두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가상화폐 관련주, 다시 또 5천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우리기술 투자, 제시언 시스템 상승이 나왔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개별 악재가 조금 있어가지고 코인 쪽으로 횡령이 있었나? 그 악재 때문에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횡령이 갤럭시아 프로젝트의 운영 대행사인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보유한 지갑 중 일부에서 GXA가 무단 출금이 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내용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가끔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정석 반짝 나왔나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고가 19%, 종가 6%, 정석 반짝 나왔고요. 브리지텍 역배열 저항 구간 살짝 뚫었다가 밀렸네요. 고가 22%, 종가 13%. 그래도 장기 입형 1년선, 반년선은 안착한 자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석 반짝이지만 약간의 힘싸움, 조금 밀렸지만 시가 이탈했지만 그래도 장기 입형 위에서 마감은 되었다. 이후에
요 개파락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장기 이평위에서 마감은 됐고요. 다음 3천당 제약 고가 28%, 종가 13% 정석 반짝 나왔고 시간으로는 0.8% 밀렸네요. 자, 요때처럼 일단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갭 상승이 크게 나와준 겁니다. 여기는 시가를 지키고 여기 저가 이탈한 구간이 있지만 다시 시가를 회복하고 상한가 마감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시가 이탈하고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마감이 된 거고요. 오늘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탈이 된 거죠. 자, 시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흐름이 나왔다. 121선 1년선 자, 급등 전에 종가까지 빠지는 거 주의하시고 장대는 기존의 전고저항 그리고 61선 오늘의 시가 요 3개 주요하게 단기 저항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분봉이고요. 자, 시가를 요때 회복하려고 하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밀려버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락 마감. 20일에 시가 회복을 성공하고 더 올라갔던 에코프로머티 3천당 제약은 딱 저항 맞고 떨어졌던 실패 사례가 되었네요. 다음 엑스페릭스 한동훈 이민 정책 후발주 고가 16%,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요. 다음 보강산업 질끈 반짝 소프트캠프 반짝 인스웨이브 시스템 얘도 한동훈 이민 정책 고가 8%, 종가 4% 반짝. 다음 DTNCR5 한동훈 정책주 정책주가 아니라 인맥주죠. 다음 DTNCRO 고가 10%,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 개파락 주의 구간입니다. DTNC는 상한가 나왔고 시간에 상승 정보는 아니었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반짝 퀄리타스 반도체 반짝 공급 계약 체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반짝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고가 17%, 종가 1%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렇게 박스 그리고 크게는 요렇게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종가상 26,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유틸렉스 반짝 다원시스 반짝 주인터넷 반짝 비트나인 반짝 코난 테크놀로지 반짝 이렇게 다 오늘 장이 괜찮았지만 다 반짝했네요.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 이런 흐름들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시초에 무리하게 추격하다가는 반짝 이렇게 뚜까 맞을 수가 있다. 다음 11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탄소 배출 관련주 오후장에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규칙 다시 손본다는 소식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솔홈데코 상한가 에코아이 4% 장중에는 얘네가 반응이 있었고요. 제일 크게 반응이 나온게 에코아이, KC그린홀딩스, 한솔홈데코는 반응이 없다가 시간외로 반응이 갑자기 나와줬습니다. 얘는 기존에 과거의 추천주였었고요. 단기 100% 이상 올라갔던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요 구간이고요. 월봉, 역별 끊고 올라오던 구간에서 추천하고 쭉 크게 올라갔었고 뒤에는 고점 박스 유지해주다가 이탈하고 정석 흐름으로 빠집니다. 크게 올라가면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진다. 그 구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그대로 나온 겁니다. 급등 후에는 항상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이때 박스 하단 이탈, 박스 하단 이탈, 박스 하단 이탈, 차례차례 계단식으로 이탈하면서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봉도 현재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전주네요. 동전주 됐으니까 조심하시고, 840 이탈하면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겠고, 일단 시간의 상한가로 968까지 올라왔습니다. 968이면 121선을 돌파를 했고요. 121선 가격 955, 종가상 955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반드시 안착을 해줘야 되고, 실패하면 여기서 이제 2층으로 박스가 나오긴 하겠네요. 1층 박스, 2층 박스, 2층 깨지면 당연히 또 1층 박스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121선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중간 저항대로 전고점인 1000원, 다음 1년선 1050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전고점 1150원, 중간 저항으로 또 1100원, 이렇게 50원 단위로, 거의 50원 단위로 저항이 있고, 주요하게 찍어드린 거는 장기평 2개입니다. 다음 오늘 신규 상장주 에코아이, 얘도 탄소 배출 관련주고 처음에 튀었다가 빠집니다. 시가 46,000원 지켜주고 뒤에는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 돌파 차례 해주면서 해당 뉴스가 떴을 때 갑자기 뿅 이렇게 20% 올라갔고, 시간으로 4% 더 올라가 줬습니다. 일단은 요 추세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간으로 4% 더 올라가면서 65,000원까지 갔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기준으로 잡으시고, 2차는 요 6만원 혹은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조금 널널하게 볼 거면 요 추세선, 요 추세 하단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KC그린홀딩스, 얘도 탄소 배출 관련주고, 시간으로는 1.6%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은 이렇게 큰 박스로 W 반등이 나와주는 중, 거의 상단까지 갔다가 도달은 못하고 근사치에서 밀렸고요. 4,000 중반, 일봉 요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상한가, 그리고 흔들기 구간입니다. 121선 구간에서 오늘 해당 뉴스로 반등이 나왔고요. 분봉상 크게 튀었다가 여기 전고점 몸통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윗꼬리는 4,250원. 자, 다시가 아니라 지금 종가상 2년선 3,800원 안착한 적이 없죠. 여기를 종가상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장중 돌파만 3번 해줬고, 종가 다 밑에 있죠. 안착을 못했고, 3,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현재는 121선 1차 지지, 1차가 아니라 최종 지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1차는 3,600원, 2차는 3,450원 정도,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고요. 분봉상으로 자, 해당 뉴스로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그린케미칼도 볼게요.
그린 케미칼도 분봉 튀었다가 빠졌고요. 2시 30분 기점으로 일봉 최근 121선 저항, 그리고 또 121선 안착을 하지 못한 채로 장중 돌파만 하고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자, 121선 7,7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500원, 다음 9,300원. 장기 입형 기준으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윗꼬리 저항대랑 1년선이랑 근사치 가격, 얘도 오늘의 저가를 1차 지지로 잡으시고, 그 다음 지지 이렇게 보시고 7,700원 안착이 중요하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다음 KC 코트렐, 얘도 월봉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오늘 전고점이 1688, 그 위로는 121선 1830, 요 두 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요렇게 박스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 이탈하면 밑으로 박스 이렇게 잡힐 거고요. 최저 가격 1323. NX 9% 자산 재평가 실시 결정 공시. 동전 주니까 관심을 끄는 게 좋겠고, 얘도 여기서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정석 흐름으로 제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와 미쳤네, 이거 미쳐가지고 올라가네,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끄거나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짜 반등 여기서 낚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질 수가 있다. 높은 확률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합니다. 자, 또 같은 패턴으로 여기서도 미쳤네 하고 올라가죠. 뒤에 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뻔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자꾸 여기서 물리면, 그리고 여기서 종목 상담 주고 있으면 제가 속이 문드러지겠죠. 막 깝깝해가지고 혈압이 꽉. 제발 좀 요 패턴 좀 숙지하고 여기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정석 패턴의 제자리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 노란 색깔, 특히 요 고점에서 조심하도록 한다. 지금 신저가, 역대 신저가까지는 아니고 역대 신저가는 330원이네요 52주 신저가 509까지 찍었다가 빠졌고, 시간에 9% 상승. 일단 단기 입형부터 봐야 되겠고, 61선 580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으로는 590으로 살짝 돌파했고요. 최근에 61선 건드려줬는데 종가상 안착 실패했습니다. 여기도 61선 건드리기만 했고, 이번에도 건드리기만 하고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 종가상 580 안착이 중요하다. 동전 주니까 물리신 분들 좀 과감하게 튀어주고 빠질 때 본전 안 와도 손절로 기회비용 살리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가 이탈하면 반드시 또 강력 대응해 주시고, 이렇게 튀어주는 구간이 생긴다면 좀 정리하는 거 고려를 해보자. 58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유비온 7.9%. 교육 관련주. 교육 관련주 이민정책 관련주와 연관성이 있다. 한동훈 정책주로 움직였고, 메가MD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단기에 최대 40% 수익이 나왔죠. 앞에 다 설명드렸고, 유비온 월봉, 유비온도 여기 오버슈팅이 나왔고, 요 추세
이탈하고 급락이 바로 나왔습니다. 요 고점에서는 쌍봉 이탈이 나왔고요. 이렇게 쌍봉 이탈하는 형태로 이탈을 했다가 밑에서 박스 만들어 주고 다시 여기 돌파하고 강세 한번 주고 다시 또 밀립니다. 또 밀려가지고 밑에서 또 박스 한번 만들어 주고 있고요. 맥점이 1800원 1800원 오늘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8% 상승이 나와줬고, 월봉 전고점은 2100원 정도, 그 다음 윗꼬리 2600원 정도, 일봉 61선 안착 1700원 안착을 해줬고요. 여기 2년선 1820원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으로는 1946까지 올라왔고요. 1946 요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최근에도 파동이 크게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줄 때 80%, 이때도 거의 80% 올라와줬고,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줄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게 파동이 큰 종목이었다 파악을 해두고 있었다면 오늘 장중에 좀 튀어오를 때 매수에 힘이 쏠리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끊어준 구간에서 밑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이다가 여기 작은 박스 돌파, 여기 돌파, 그리고 장기 입형 다 동시에 돌파하고 올라와주는 흐름. 단기 매물은 2000원, 2100원쯤에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2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고점 몸통이랑 윗골이 일치하는 자리, 중간 값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지지는 1700원이 61선이었죠 61선이랑 121선이랑 일치하니까 1700원 가장 중요한 뒷방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오늘의 종가인 1800원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창 애니능률 제가 교육주로 추천하고 있을 때였는데, 유비온도 힘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 가능하다고 했고, 크게 올랐다가 뒤에는 빠졌네요. 다음 IB김영, 얘도 교육 관련주고 1.8% 상승, 쭉 추세 나왔다가 이탈하고 역배열로 쭉 빠지고, 여기서 급등 한번 치고 박스 주더니 이탈했습니다. 밑꼬리도 살짝 이탈을 했고, 현재 박스 하단 구간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살짝 끊어졌고요. 일봉 1년선 저항, 1년선 근사치, 계속 저점이 조금 낮아지면서 윗꼬리를 주다가 오늘도 1% 조금 반등 나왔고, 종가상 1850 121선 안착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2000원 1년선, 다음에 요 윗꼬리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년선. 주요 저항대는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고요. 지지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10월 말의 저가. 다음 에코볼트 7.8% 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 남이 나한테, 3자가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결정 뜨면 되게 다 크게 반짝하죠. 오늘도 센테크가 장중에 150억 3자 배정 유증 결정 호재가 떴고 18% 튀었다가 빠졌습니다. 장중에 뜨든 시간외로 뜨든 요 공시가 뜨면, 3자 배정 유증 결정이 뜨면 크게 반짝한다, 주의를 하시고요. 에코볼트도 반짝 주의를 하자. 얘도 동전주 구간이고 역배열로 계속 빠지는 보나마나 적자 지속 종목이고,
지금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해당 공시로 시간에 7.8%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호재가 뜬 거기 때문에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반짝하는 거 조심 경계를 하시고요. 물려있던 분들은 크게 튀어주고 빠질 때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때가 최고의 기회였네요. 엄청 크게 튀어줬다가 뒤에 빠졌죠. 이렇게 빠질 때 만약에 본인의 평단이 여기 위에 있다 하더라도 본전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꺾일 때 정리를 해서, 최고점의 매도는 어렵죠. 이 구간, 꺾이는 구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기 또 많이 올라왔네. 이게 올라온 폭이 5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추세가 또 꺾이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항상 요 머리에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20% 정도 이상 튀어주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똑같이 매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기회비용상 좋겠죠. 다음 DTNCR로 한동훈 관련주 6% 상승 나왔고요. 지금 3번 연속 급등이 나왔고 개파락 주의 구간입니다. 며칠 전에 설명드린 거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요 위에서 조금 힘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요 흐름을,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요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빠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코닉 오토메이션, 제가 똑같이 설명을 했겠죠. 요 구간에서 제가 똑같은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갭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갭 상승이 나왔고 비어 있으니까 차례차례 주황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라. 이렇게 주황으로 빠지잖아, 그쵸? 결국 주황으로 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뒤에는 더 크게 밀려버리고, 늘상 하는 설명이고 정석 흐름의 차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세요. 항상 갭이 보이면 개파락 주의를 하자. 다음 DTNC도 볼게요. 이번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이전 상한가 때는 항상 반짝했는데, 그때 상한가 치고 반짝, 그때도 거의 크게 올라왔다가 반짝. 이번에는 윗골이 달지 않고 다른 패턴으로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 역시 동일하게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개파락을 주의를 하는 구간이 생기긴 했습니다. 6,100원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혹여나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엔비디아 관련주 MDS 테크 5%, 아이크래프트 4.6%, C랩 3.8%.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시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4시 20분쯤에 제가 내일 시초 대응이 가능하면 얘네들 시간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사인을 드렸고 5%까지 올라간 거죠. 시초에 대응 가능하면 하라는 전제를 준 이유는 과거 사례, 자, 이때도 엔비디아 발표 때 흐름입니다. 8월에 2분기 엔비디아 발표, 호실적으로 발표하고 15% 반짝 튀었다가 빠졌습니다. 일단 선반영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 후반영까지 나오고 밀렸고, 현재의 자리,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또 올라와주고 있고, 다음 이수페타시스 선반영으로 35% 올라갔다가 고가 7%, 얘는 선반영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크게 올랐었고,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7% 반짝에 그치고 뒤에는 무너졌고요.
현재는 큰 역배열까지 끊고 올라와 있는 상태. 다음 C랩, 얘도 선반영이 30% 정도 있었고 후반영 17% 반짝이 나왔습니다. 요 반짝, 노란 반짝을 조심을 해야 되니까 시초에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9시부터 집중이 가능한 분들만 매수를 하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과거 8월에 흐름을 대입해가지고 반짝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면 MDS 테크부터 차트 볼게요. 일단 월봉은 여기서 급등 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아직 역배열 끊지 못했고 돌파 시도 해주는 자리, 돌파 시도. 일봉은 이렇게 살짝 끊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맞고 떨어졌고, 여기 맞고 떨어졌고, 오늘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5% 상승이 나와준 거죠.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에 계속 또 미래도 영향을 주죠. 요 가격이 1850 정도, 시간으로 1820까지 올라왔고요. 딱 여기서 힘싸움이 나올 자리. 그리고 그 위에 또 강력한 장기 입형 저항대가 2000원, 1900원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더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거죠. 구름 상단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저항대 보시고, 종가상 2000원 안착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추세 전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크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갭 메우기로 추천한 적이 있었네요. 요 구간도 복습하시고요. 여기 갭이 있었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1차로 간다. 뒤에 추세가 쭉 나왔고요. 다음 아이크래프트, 얘도 엔비디아 관련주 추천한 적이 있었고, 무릎자리 두 번 추천. 올해 5월이랑 8월에 추천하고 급등 수익이 있었습니다. 요 구간 추천, 여기 추천, 그리고 또 여기 끊어줄 때 여기 추천. 요때는 추천을 놓쳤고요. 여기도 역배열 끊고 행보 좀 보여주다가 W 반등 주고 쭉 올라와 주고 있는 중. 일단 월봉은 월봉도 미친듯이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얘도 급등,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가짜 반등 여러 번 주면서 크게 빠졌고요. 역시 이후에도 쭉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이런 미친 급등이 나오면 오른쪽에 가짜 반등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현재는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종가상 4,700원 안착이 중요. 일봉상으로는 구름 돌파했고 2년선 돌파했고, 전고점 저항대가 4,900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전고점 몸통 기준으로 5,600원 정도. 윗꼬리들, 제가 주요하게 보는 건 꼬리보다는 캔들의 몸통입니다.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이런 걸 더 주요한 저항으로 기준으로 삼고요. 시간으로 4.6%, 4,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캔들 몸통 저항대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보시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추세, 혹여나 추세 이탈하고 밀리게 된다면 다시 또 박스 하단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월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를 안착을 실패하면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스니까. 박스 상단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뚫어줬던 구간이 있긴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갇혀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밀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 종가상 4,700원을 안착해야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 다음 이수페타시스, 얘는 시간으로 0.3% 별 반응은 없었고, 월봉 역시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것조차 이제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더 크게 빠지는 거고, 지키면 아무 상관이 없다. 현재 요 자리에 온 거예요. 여기 가짜 반등이면 이탈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다. 여기 현재 자리가 여기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의심을 하라고. 의심을 해야지 최악의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 손절을 할 수가 있다고요. 손절을 할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요 반등에 속아가지고 헤헤 하다가 하는 순간 여기까지 주가가 빠져있다. 요 최악의 흐름 항상 경계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38,500원까지, 그리고 여기 안착하면 역대 신고가 43,000원까지 다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추세 이탈하고 죽었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입형 차례차례 닫고 1년선 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큰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준 상태고요. 단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시간의 반응은 거의 없고, 이제 이렇게 박스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밀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1차, 2차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장기 입형까지. 전고점 저항대는 여기 하나, 둘, 셋. 다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3.5% 마감했습니다. 오후 4시 27분에 요 뉴스가 뜨면서 아마존 차세대 드론용 납품, 자율주행 드론 관련주죠. 신규 상장주고, 여기 추세 쭉 올라갔다가 5일선 이탈하고 쭉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여기서 박스 한번 이탈하고 밑에서 반지하 만들어주고, 신저가 가격 만원 정도, 신저가 가격이 만원 정도죠. 종가상 만원 이탈 없이, 장중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신저가 가격 만원 이탈이 없이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기존의 박스, 이렇게 원래 1층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박스 상단 가격이 15,000원이죠 15,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으로 14,950원까지 올라왔네요. 살짝 위에 60일선 있고요. 15,700원. 일단 15,000원 안착 실패하면 또 밑에서 또 박스가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층 밑에 반지하. 자, 1층에서 계속 놀려면 12,400원 정도를 계속 지켜줘야 되는 거죠. 5일선 가격은 12,900원 정도. 큰 박스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웹스 2.5% 수철이고, 녹조 독소 기준치 2배 가까이 검출. 월봉이고요. 오버슈팅 나왔죠. 지금 요게 300% 짜리입니다. 뒤에는 뭐 조심해야 된다?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 웹스도 정석 패턴으로 이렇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흐름으로 제자리까지 밀렸고요. 이렇게 빠지는 게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여기서 더 가는 애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늘 저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일봉 1년선 저항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뒤에는 반년선 부근에서 또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현재 반년선이 2170 정도, 위로 2500원 1년선, 전고점 저항대는 121선이랑 일치하는 가격이네요. 이제 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우듬 지팜 2.5%, 스마트팜 대장주죠. 사우디부터 공략을 한다. 역별 끊고 화끈하게 80% 상승이 나왔다가 끝까지 밀리지 않고 마이너스 40% 정도 밀렸다가 여기서 박스 하락 멈추고, 여기서 하락 멈췄던 구간이 있지만 이탈을 해버렸고, 여기서는 위로 가주면서 상방으로 돌렸고요. 이렇게 역별 끊고 박스 돌파, 역별 돌파 초입자리 이후에 계속 추세가 나옵니다. 전고점 기준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졌고요. 시간으로 2.8%, 2.5% 상승으로 2,8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4일째 강세가 나왔고, 이제 슬슬 그때 급등 나왔다가 밀렸던 것처럼 지금도 요 급등 나왔다가 뒤에 밀리는 흐름을 좀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뒤에 무너지는 것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시가 기준으로 좀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중간값으로 2,500원 보시면 되겠고, 단기 2평 기준으로 2,500원 살짝 밑에 2,480원이 5일선이고요 시가 1차, 다음 두 번째 시가는 21선이랑 일치하는 가격이 됩니다. 밑꼬리들은 15일선이랑 일치하고요. 다음 휴리메이텍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최악의 자리에서 좀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내용으로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이죠. 고점에서 추세 이탈하고 여기가 손절자리, 손절했으면 살았는데 손절을 못했다면 정지당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갔고요. 동전주 가파르게 지금 바닥 대비 저가 대비 1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가는 거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77 5일선은 변동이 있어요. 5일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해보시고요. 저항대는 위에 61선 720, 요 안에서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고점 박스 5일선 이탈부터는 크게 내려가는 거 조심을 하자. 그리고 여기 꼬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갭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는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700원 안착하면 830까지는 좀 힘이 크게 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험한 종목이니까, 동전주니까 초보자분들은 상한가를 가든 3년상을 가든 관심을 끄시고요.